자, 이번에요. 이 민주당의 이성윤 등등 전직 검사들 얘들이 중심이 돼서 한 이 특검법을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대북 송금 특검법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특검법을 하겠다는 건데 참 이게 특검이 기본적으로 이 형성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또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반헌법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 보면 수사기관 중에 특별검사의 자수자백 또는 단서 자료 제공 시 그 혐을 감경하고 면제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플리바게닝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버젓이 하겠다는 겁니다. 아, 불면은 형량 깎아주겠다. 그렇죠. 그걸 아주 법으로 공식화하겠다. 네. 그리고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지정하겠답니다. 판사도 지정해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판사가 영장도 심판하고 재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그런 특검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제까지 뭐 많은 특검이 있었는데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특검 법안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특검 법안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게 뭐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대표 발의라고 하는데 저 중앙지검장을 지냈던 문재인의 경희대법대 후배죠. 이성윤이 이런 법안을 낼 자격이 있는가? 뭐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개딸들 빼고는. 근데 이런 법안을 왜 요 시점에서 말도 안 되게 던지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에 매우 그 분수령이 될 만한 중요 사건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화영 피고인 1심 선고 공판인데 전체적으로 뭐 뇌물 받아드신 거 뭐 다 합쳐가지고 15년형이 구형이 됐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대북 불법 송금해갖고 이게 징역 3년인가가 구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와 기소는 확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재명 측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화영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할 때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을 엮어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엮기 위해서 기획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무죄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이화영도 무죄다. 이재명이 무죄니까 거꾸로 이화영도 무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화영 변호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화영이 유죄가 되면 이재명도 유죄가 될 수도 네, 있다. 네, 맞아요.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이제 기소인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치는가 마는가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사법계의 지배적인 전망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이후에 예상되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교란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용으로 이걸 던져놓은 거예요. 1심 판결 결과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근데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검찰만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부까지 그렇죠. 같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지호님도 설명해 드렸지만 오는 이제 6월 7일 재판 결과 이거를 이제 지금 보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독자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막아야 되고 이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좀 희석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왜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체포동의안도 청구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마 저는 원칙대로 할 거로 봅니다. 뭐 그는 이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고 뭐 나중에 그게 불결되더라도 그는 국회의 일이니까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되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하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니 이거 이재명 이름 하나도 없지 않냐 특검법에 그러니까 이재명 법이 아니다 방탄법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척 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를 다 아는데 민영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아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정말 이 분칠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거를 앞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진행되는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지연시키고 방해하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판사가 만약에 뭐 영장 되면 판사에 대한 탄핵도 할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 이재명이 다른 사건보다도 이 사건에서 굉장히 아마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집착을 하냐. 자기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선거법 이게 벌써 그냥 최종 판결 그 확정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사건. 네. 이게 비교적 그 사건 구조 자체가 간단하고 네. 또 위증교사를 받았던 사람이 다 그냥 이실직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증인도 엄청 신청했어요. 네, 그게 재판 지연 전략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걸려버리면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재명이 가장 최근에 이제 뭐 한 게 그래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 저기 술자리 이야기 술자리에 모해 위증 교사를 네. 했다. 검사가 이화영 피고인에게 술 먹이고 김성태하고 형량 교섭을 하고 네. 흥정을 하고 뭐 해가지고 이 거짓 진술을 유도를 했다. 이걸 갖고 들고 나왔는데 몇 번이나 자기들 주장 다 검증해왔는데 판판이 팩트 체크해서 깨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1심 판결 결과를 오염시키고 이후 예상되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다. 예.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왜냐하면 최소한 지금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맞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술을 먹었다는 거, 그다음에 무슨 뭐 변호사가 정관 변호사가 회유를 했다는 거, 뭐 등등 그런 많은 의혹 중에서 하나라도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으면 오케이 특검합시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전부 다 증거가 다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화영 스스로가 지금 말을 계속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처음에는 술 먹어서 너 벌게 갖고 술 칠 때까지 안 갔다고 그러더만 나중에 보니까 숲 1일만 됐다고 그러고 네. 아니 근데 이 남아 있다는 시간에 이미 저 구치소로 다 복귀를 했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했다는 장소가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 밖에 사람들이 볼 수 없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냥 밖에 통창. 어마어마한 통창 만들어 놓고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볼까 했다가 다 실패를 하니까 이제 특검법을 만들어서 한번 보자. 말은 보겠지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이 네? 없죠. 예. 야,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이죠. 그 해병대원 그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을 했는데 이제 잘 방어를 해냈어요. 그래서 21대 국가에서는 이제 그게 무산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구 던져식 특검 남발 있잖아요. 네. 특검법은 남발. 오히려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지지 여론이 높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필요하니까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던져식 특검을 남발하고 있구나. 심지어 이재명 방탄치기 위한 이런 특검법까지 남발하는 것이냐. 그러면 민주당이 발의한 다른 특검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하면서 대장동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 박균택이라든지 이성윤이라든지 양부남이라든지 이걸 다 해놓으니까 서로 지금 충성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더 골 때리는 법안 내느냐, 누가 더 말이 안 되는 법안 내느냐. 누가 더 네? 꼴통인가? 왜냐하면 이성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검찰 시절에 저 중앙지검 시절에 김건희 여사 일체 저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때 수사 지휘자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요. 결론도 못 내놓고 이제 와서 특검을 하자고요? 예. 아니 그럼 그때는 왜 못했어요? 그때 이미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권을 갖다가 차단시켜 버렸는데, 중단시켜 버렸는데. 그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특검을 내서 하겠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그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커버하겠다고 이런 특검법을 내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는 1일 1특검. 1일 1특검. 하루에 특검 하나씩 나온다. 이제 별별 특검을 다 한다. 차라리 그냥 검찰 없애고 그냥 특검 공화국을 만들면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이재명 있어요. 점 특검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법안을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제 재판부까지도 지정을 해서 이제 법원까지도 이제 행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은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재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로 정말 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원석 총장이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본인들이 수사 대상자 아니니까 이재명 일당이 네. 그런 수사 대상자가 사실상 아까 영장 전담 판사도 지명하고 이 특검도 사실상 결정하고 뭐 법안도 만들고 이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런 것이다.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이라고 본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는요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월 7일 요번 주 금요일 날 이화영이 대북 불법 송금 유죄 판결 나면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될 텐데 보자고요. 이 사건의 주범은 누구죠?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대권 프로젝트로서 이게 기획이 되고 실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범인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공범들. 네. 예, 이화영, 쌍방울의 김성태, 네. 또 부회장이었던 방영철, 그다음에 협인가요? 안부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다 구속됐어요. 네, 네. 구속됐다가 나중에 뭐 보석으로 이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다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다 구속영장을 쳐서 꼬리를 시켰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구속영장을 안 친다? 그럼 말이 안 이게 형평성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어차피 국회가 갖고 민주당 다수석이라서 체포동의안 부결될 텐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설. 네네. 저는 뭐 직접 팩트로 체크한 건 아니니까 뭐 서정욱 변호사 등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하니까 이원석 총장이 여기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법방해라고 그러죠. 사법방해. 그럼 이런 사법방해를 한 당 대표를 그럼 구속영장을 안 칠 거냐?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선택도 이제 네. 좀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법과 원칙대로 하자. 이번에 뭐 원구성 하는 것도 다 법과 원칙대로 하자 그러는데 한 번도 뭐 법과 원칙대로 하죠 뭐. 왜냐? 자, 아까 우리 지원도 이야기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르면 지금 공범들이 전부 다 구속됐습니다. 양장 다 쳤어요. 그럼 그 한 명인 이재명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르면 영장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법과 원칙에 따라 다 있습니다. 네. 아니 자기들만 법과 원칙 중요한가요? 네. 대통령은 안 중요한가요? 전 정말 황당한 게 박찬대가 뭐 자기들 이제 뭐 협상이 아니라 이제 법과 원칙대로 원구성하겠다 그래요. 아니, 하라고 그래요. 뭐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럼요. 아니, 대통령 거부권 같은 경우는 이미 헌법에 있는 명시된 규정인데 그거 네. 원칙대로 하는데 그걸 왜 문제 삼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법과 원칙 지켜도 되고 네. 대통령은 법과 원칙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결정이 났지만 검사 한 명 탄핵 네, 소추했잖아요. 안동환 검사요? 안동환 검사. 근데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건 게 뭐겠어요?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공소권 남용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이거예요. 네. 그 입법권 남용은 뭐가 돼요? 에? 더군다나 이 안동환 검사가 사실 수원지검에서 이거 수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탄핵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뭐 유호성 뭐 간첩 사건 뭐 운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사건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탄핵을 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아마 줄줄이 탄핵할 겁니다. 100명의 검사가 탄핵되든 1000명의 검사 탄핵되든 저는 이건 우리가 밀고 가야 된다. 그럼요. 정말 저 무도한 이런 법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원석 총장이 퇴임 때까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영장 칠 사람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치지 말고 영장 칠 사람 지금 공범들이 다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쳐야 되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국민의 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음. 여러 가지 아마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에 6월 7일 사건 있으면 이재명에 대한 이제는 영장 청구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벤져스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